자, 춘천 가는 길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 공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 개인적인 소회도 조금 담길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97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97년 당시는 태평양이 저기 서소문 소공동 쪽에 있었거든요. 신화빌딩이라고 아담한 건물에 있었죠. 거기 이제 4층에 제 사무실이 있었고, 건물이 되게 좀 고색창연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로펌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그마한 빌딩에서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좀 서민적인 그런 빌딩이었고, 화장실도 별로 그렇게 깔끔하지도 않고 좀 그랬었는데, 그때 태평양 내부에서 이제 말이 되게 많았죠. 이거 좀 우리 좋은 데로 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되지. 그럼 여기서 좀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게 특히 로펌의 변호사는 송무 변호사와 자문 변호사로 좀 나뉘어지거든요. 송무는 말 그대로 소송을 많이 하는 변호사죠. 싸움꾼들이죠. 자문은 이제 기업 상대로 또는 외국 상대로 여러 가지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사인데, 조금 컬처가 달라요. 송무 변호사는 같이 회식도 많이 하고 으쌰으쌰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자문 변호사는 좀 개인주의적이고 옷도 더 깔끔하게 입고 좀 더 이렇게 좀 모던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태평양에 97년 98년 그때 사무실을 옮기냐 마냐 그런 얘기를 할 때, 송무 변호사들은 여기도 괜찮은데 뭘 옮기냐, 괜찮은데 편한데. 그리고 이제 자문 쪽 선배들은 무식한 놈들, 이 외국 클라이언트들이 와가지고 봐봐라, 이 도대체 우리 로펌을 뭘로 보겠냐, 좀 뭔가 이게 속칭 뽀다구가 나야지, 화장실 봐라, 화장실 그래도 되겠냐 이래가지고 엄청 송무 쪽 변호사와 자문 쪽 변호사가 입장이 달랐어요. 왜냐면 이사하는 게 그게 큰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98년 99년 그때 IMF 외환 위기 터지고 휘청했었죠. 근데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로펌들이 IMF 외환 위기 때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때 회사들이 법정 관리, 화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면서, 법정 관리나 화의는 이게 법정 관리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일단 채무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빚쟁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 일단은 빚독 쪽부터 막아야 되는데, 법정 관리 신청,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거는 한 건 정도를 하게 될 때 몇 억씩 받고 했었죠. 그때 대형 로펌들이 이런 법정 관리나 화의 신청, 이 화의라는 제도는 지금 없어졌지만은 그게 특수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로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태평양도 제가 알기로 그때 특수를 맞았고, 그래서 강남으로 가자. 그래서 강남의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 타이어 빌딩으로 옮겼죠. 이제 강북 시대를 마감하고 태평양 강남으로 온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제 스태프들이 다 옮기니까 저희들은 이제 주말에 잠깐 나와서 어떻게 이제 새로운 강남의 빌딩에 내 방이 어떻게 생겼을까 딱 와서 보고 감동했죠. 와, 이렇게 방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진짜 이게 되게 멋진 사무실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98년인가 99년에 태평양이 강남으로 넘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한국 타이어 빌딩에서 쭉 일을 했었는데, 계속 이제 확장이 되면서 한국 타이어 빌딩에서도 몇 개 층을 쓰다가 더 이상 못 쓰니까 그 옆에 현대해상 빌딩으로 또 갔는데, 현대해상 빌딩은 한국 타이어 빌딩보다 더 안에 시설이 좋았거든요. 여기도 정말 좋다. 그래서 또 팀이 나눠져 있었고, 또 거기도 다 차서 또 그 지식재산센터 빌딩, 그러니까 특허청 건물이 있는 또 그쪽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는 건물이 더 좋은 거예요. 점점 눈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개 빌딩을 쓰다가 태평양이 지난 3월 초에, 3월 중순인가 종로 쪽으로 더 좋은 이제 빌딩으로 한꺼번에 다 몰아서 옮기셨죠. 어떻든 이렇게 저는 되게 젊은 나이에 좋은 사무실에서 이제 했었죠. 그리고 이 대형 로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죠.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 한 통화 부르면 총무팀에서 와서 다 해결해주고, 법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내부에 이제 기사 딸린 차들이 쫙 있어가지고, 물론 배차는 받아야 되지만 어디 법원 간다 그러면 이제 차가 딱 나와 있으면은 그 차 타고 뭐 예를 들어 부천지방 재판 가면은 법원 앞에 딱 내려주고 차는 바깥에 뭐 알아서 대기하고 있다가 재판 끝나고 전화하면 딱 차가 딱 오면 그 차 타고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생활을 뭐 20대 후반부터 했었죠. 되게 편하게. 이제 그러다가 제가 2013년도에 태평양을 나오게 되고, 법무법인 한중에서 잠깐 별산제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201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그 당시는 제가 이름을 CDRI 기업분쟁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로펌을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보면서 이제 제대로 된 이 자영업자의 삶이 뭔지를 아주 톡톡히 경험을 하게 되었죠. 뭐 진짜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말이 좋아 사장이지 모든 걸 다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심지어 레인선 까는 것부터. 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이 많은지,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막상 있을 때는 이 총무팀이라는 존재가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있나? 뭐 그랬는데, 야, 총무팀이란 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저런 총무팀들은 어디서 이 사람들을 섭외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부 변호사, 주니어 변호사를 뽑는 문제, 스텝을 뽑는 문제, 진짜 하나도 쉬운 일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대형 로펌에 있을 때는 그냥 로펌 자체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사건을 수임하거나 진행할 때 아주 태평양에 다닙니다. 태평양이 있습니다. 저희 태평양이잖아요. 뭐 이 말 한마디면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제가 태평양에 있다가 나와서 제가 주인이 된, 제가 사장이 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 이게 작아졌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의뢰인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있단 말이죠. 과연 저 작은 데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2016년, 2016년도에 제가 독립을 하면서 이제 테헤란로에 이제 그 좀 괜찮은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한 개 층에 한 80%를 쓰게 되고, 그리고 뭐 그런 느낌? 오히려 되게 잘 나가는 사람은 되게 뭐 소박하게 옷을 입어도 되지만,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뭔가 차도 좀 일부러 좋은 거를 사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래도 태평양에서 그동안 저를 만났던 사람들은 그 완전 대리석 깔린 태평양의 회의실에서 저랑 회의하다가, 제가 너무 이렇게 좀 작은 사무실에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의외로 조금 힘을 좀 준 거죠. 회의실에, 그 회의실하고 전반적인 건물 컨디션에. 그래서 설비에 돈을 좀 많이 들였죠. 그리고 회의실도 여러 개를 만들고, 뭐 조명 설치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실을 오픈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생기는 거죠. 우선 뭐 회의실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활용도가 의외로 많지가 않거든요. 회의가 많을 것 같았지만 또 일종의 그 죽어버리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 되게 많은데, 그건 다 렌트비를 내는 거고, 그리고 뭐 심지어 뭐 정수기, 뭐 저기 렌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복사기, 공유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복잡한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 렌트비도 아무래도 이제 강남 쪽이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또 특히 그 이제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 이 원상 회복이라고 하는 이게 또 오히려 의무로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한다고 비용 들여, 나중에 그것도 깨고 나와야 돼. 물론 그것을 인수하는 사람을 잘 찾으면 괜찮겠지만, 그래서 사실 저는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개념을 한 2년 전부터 저게 뭐지? 그때 이제 막 위워크, 뭐 패스트5 한국에서 막 이제 좀 시작할 때 2년 3년 전에 관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법률사무소가 대단히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판 앞에 딱 걸고
뭐 이런 독립적인 그런 게 있어야지 공유 오피스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이덴티티가 부족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조금 했지만 뭔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내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그 독립된 임차 공간에 있어 보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성에도 많은 좀 문제점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2019년 작년이죠. 작년 8월 달에 계약기간 만료되고 나오면서 이제 공유 오피스에 한번 들어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유 오피스 경험도 하면서 리서치를 많이 했죠.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랑 막상 들어가서 공유 오피스를 경험해 보는 거랑은 또 장단점이 있어요. 역시 경험을 해보면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공유 오피스에 있다가 올해 2020년 1월 13일자로 그 패스트5 역삼 3호점으로 이제 7층으로 저게 둥지를 틀었죠. 지금 한 2달 넘었죠. 아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패스트5 역삼 3호점은 또 가장 최근에 그 오픈한 곳이라서 여러 가지 퍼실리티나 이 상황들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고 그게 이제 패스트5는 조금 이게 한국화된 그런 측면들이 많아요. 버터 냄새는 좀 덜 나고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크루들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젊은 친구들인데 다 너무 잘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비용도 아주 경제적이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잘 백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요즘 같이 일하는 후배 변호사들이나 스태프들이 다 80년대 후반 84, 5, 6, 7, 8, 9 이런 친구들인데 이런 친구들은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공간도 있고 휴게 공간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제 친구가 한 명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IT 회사 사장인데 인덕원 쪽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개발자를 모집한다 그러면서 사무실이 인덕원이라 그러면 안 온대요. 서울에서 그리 멀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그 브랜치 개념으로 작은 어떤 지사 개념으로 강남 쪽에 그 공유 오피스에 이제 개발자를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근무시키려고 했더니 채용이 금방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막상 공유 오피스 와보면 많이 좁기도 하고 인덕원이 훨씬 넓은데 야 그거는 우리 때 생각이고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어떤 관리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레고 조각처럼 방을 확장시켜서 쓸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사실 제가 올해 이제 저희 사무실이 조금 확장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 숫자가 지금 올 3월 기준으로 한 연말에 한 2배 내지 3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고정된 스페이스에 가 있으면 공간이 늘어질 때 이게 인테리어 상에 또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패스트5 같은 곳에 있으면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일단 또 추가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아예 1년 계약을 했어요. 아예 1년 계약을 했고 패스트5에서 지금 역삼 3호점에 있고요. 그리고 의뢰인들과의 관계도 괜찮은 것이 이게 제가 조그마한 빌딩에 들어가는 것보다 큰 빌딩이니까 패스트5가 주차 시설도 괜찮아요. 큰 건물이니까 주차도 괜찮고 그 다음에 회의실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물론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되지만 예약이야 미리 하면 되니까요, 앱으로. 그래서 고객들이 왔을 때도 이게 전반적인 컨디션 자체가 나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제가 포스코 같은 데도 회의하러 가보면 포스코는 절대 워킹 공간은 저 위쪽에 있고 회의실은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위층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외부 손님 회의 오면은 회의실 공간을 일정 시간 빌려서 쓰고 반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 공간과 회의실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는 되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패스트5에서는 이게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그 패스트 5 또 카운트에서는 그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뭔가 법률적인 얘기를 하면 또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뭐 일종의 뭐 입주 업체 우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장군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장군들, 별 한 2개 3개 달았던 장군들이 언젠가는 전역하잖아요. 전역하고 나면 신발끈도 자기가 제대로 하나 못 맨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자기 도와주는 병들이 다 그걸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다가 혼자 막상 하라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에 임원으로 있다가 이제 일정 기간 돼서 나오게 되면 심지어 기차표 예매도 못한다는 거죠. 비서들이 다 해주다가 그걸 못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혼자서 뭘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데, 사실 제가 좀 그랬던 거죠. 20대 후반부터 대형 로펌에 있으면서 말만 하면 총무팀이 와서 다 해주고, 어디 갈 때도 회사에서 차를 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오히려 40대 이제 중반부터 제가 다 해야 됐던 거죠. 좀 뭐 지금도 뭐 멀리 재판 갈 때 제가 차를 몰고 가거나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그게 좀 약간 오히려 그 나이가 들면서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솔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전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오히려 그게 더 건강을 위해 좋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또 이 서초동에도 보면 이 그 공유 오피스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변호사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그 코워크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아마 한 1, 2년 만에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패스트 5를 1년 계약하기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거 이제 1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뭐 지금 생각으로는 1년 후에는 어느 정도 우리들 규모도 확정이 되고 그러면 독립된 공간으로 갈까 생각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정이 들고 또 이게 익숙해지면 뭐 더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직원 한 20명 미만의 그런 회사에서 사장님들, 그런 어떤 비용에 대한, 공간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코워크 스페이스, 소위 그 공유 오피스, 근데 공유 오피스마다 장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젊은 사람들은 같이 있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네.